쿠팡하고 위어크하고 이 자산 가치 부분에서 투자 방식이 달랐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1억 불을 투자 받아가지고 1000억을 투자를 받았는데 위어크는 어떻게 했느냐, 100억씩 임대를 해서 그 사무실에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10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10개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임대료 내면서 유지하면서 유지 비용 가지고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쿠팡은 어떻게 했느냐, 1000억을 투자 받으면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 물류창고를 지었죠. 쿠팡은 제로 베이스로 가도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왜? 매년 연간 뭐 몇 프로씩은 자산 가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때 그 자산 가치 상승분이 결국은 사업 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돼 있고요. 예를 들면 공유 오피스는 매년 100억을 거기다 임대 사무실이니까 우리 사무실 이렇게 꾸며놨잖아. 그죠? 임대 사무실 꾸며놨는데 매년 어찌됐건 감가상각이 될 거 아니야. 그게 이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돈이라는 거죠.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10년 쓰면 100억을 썼다 그러면 연간 10억씩 쓰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자산이 느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수익이 나야 돼? 온전히 여기는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 차이가 컸어요. 공유경제 요즘 환상이라고 하면 환상이죠. 2000년대 그러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입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에 뭐 이제 공유경제가 핫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그 위어크가 들어오기도 했고, 뭐 공유경제에서 보면 뒤에서 보면 많은 아이템들이 생겨났습니다. 공유 그 공간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공유 오피스뿐만 아니고 공유 주방, 공유 미용실, 뭐 또 뭐가 있었죠? 공유 창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스타트업이고 뭐고 엄청나게 벤처기업 뭐 이렇게 투자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 이 공유 경제의 실상이 또 바로 드러났어요. 대면대면을 못하게 하니까 개인 생활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이제 인식도 상당히 많이 번졌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 경제 관련해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긴 했는데 돈을 까먹어도 내 돈은 아니니까 투자받은 돈이어서 실제로 성장 모델 자체가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이 인구 구조 또 산업 규모 이걸 가지고 공유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파이 자체가 키울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 미용실을 서울에나 가능하지 지방자 소도시 인구 3만 도시에다가 공유 미용실 차려서 몇만 명이나 쓰겠다는 거예요. 뭔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기에 도달해 있다. 뭐 위어크도 그렇고 패스트파이브나 뭐 그 스파크플러스 이런 대형 공유 오피스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높은 임대료도 있고 경기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상당한 그 공실률이 또 유지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오프라인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구조로 산업은 바뀌고 있다. 특히 최근에 뭐 이런 그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구조가 되면 요즘 여러분들 커피숍 가서 보면 로봇 팔 나와서 커피 주는 커피 전문점도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면 공실률, 특히 상가 쪽 공실률은 심해질 수 있다. 로봇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고 하다 보면 그런 의존도도 높아지고 고정 비용은 계속 줄어드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단지 생산성을 높이는 이 구조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많이 쓰는 것보다 예를 들면 AI가 뭐 3사람 목 해주면 1사람만 쓰면 되니까 이 사업이 지속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뭔가 변화를 찾아내야 되고 거기에 에너지나 생명력을 불어 넣어줘야 얘도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남들 해왔던 방식 그대로 루틴하게 해가지고는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 방향도 분명히 잡아가면서 유연하게 계속 뭔가를 집어넣어가면서 해야 이게 생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의 신 박주현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세미나 계획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매번 했던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부동산 투자 이제는 경영이다 라는 주제로 선거 이후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선거 이후 투자 시장의 변화된 흐름을 짚어보고 특히 사업용 부동산 어떻게 경영하고 밸류업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Q&A 시간도 좀 많이 잡았어요. 최대한 많은 분들의 답변, 응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이후 재편되는 2026년 하반기 부동산의 흐름 늦기 전에 제대로 읽고 생존 전략을 짜고 싶으신 분들 이번 세미나 꼭 신청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야심차게 10년 가까이 개발해왔던 빌딩샵 AI도 여러분들한테 오픈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투자 방향, 대한민국 프로테크의 대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미나 하는 날 모두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